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PB입니다. 현재 미국 증시 버블 대공황보다 심각하다라는 주제로 좀 말씀드려볼게요. 전 세계 패권을 쥐게 된 미국의 거대한 음모 그리고 곧 다가올 대공황에 대해서 다룬 영상이 있습니다. 제 영상이 아니라 미국의 40만 유명 경제 유튜버 형님이 있어요. 지정학 경제보고서라고 해서 지오폴리티컬 이코노미 리포트라는 이제 어떤 그 기관의 창립자거든요. 벤 노튼이라는 사람인데 저널리스트면서 동시에 애널리스트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경제 리포트를 만드는 사람인데 우리 유튜브랑 관점이 너무 유사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바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참고로 이분이 최근에 올린 영상을 제가 지금 편집을 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이분 영상이 하루 만에 조회수가 30만인가 나왔어요. 엄청나게 빠르게 조회수가 늘고 있거든요. 아마 조회수가 100만 200만 찍을 것 같은데 그런 영상이면 저희가 또 바로 놓치면 안 되고 바로 봐야겠죠. 그 모건 스탠리 글로벌 주가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만든 주가지수인데 전 세계 이제 주가지수를 가중평균화한 지표예요. 그러니까 글로벌 주가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려주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벤 노튼 형님이 말하는 건 뭐냐면은 2024년 11월을 기준으로 상위 10개 기업이 전부 미국 기업이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탑 10 안에 드는 기업이 전부 미국 기업이래요. 옛날엔 안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이 글로벌 주가지수를 기준으로 4분의 3이 전부 미국 기업이 이제 지금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서 2024년 8월 기준으로는 상위 25개 기업 중에 20개가 미국 기업이다. 즉 현재 미국이 독과점을 해버리고 있다. 현재 주식시장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 주식 아니면 투자해서 수익 내기가 힘든 이유가 바로 여기 있고요. 벤 노튼 형님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미국 정부는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독점할 수 있는 국제 금융 시스템을 설계를 했다. 그래서 대공황이 딱 터진 이래거든요. 대공황 터지고 2차 세계대전 딱 터졌을 때 그 이래로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이제 풀어주는 건데 현재 시스템은 전 세계 노동자들의 결과물을 전부 미국이 독식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주식시장에서 미국이 유독 잘 나가고 있는 거다. 현재 지금 유럽이고 홍콩이고 뭐 지금 일본, 한국 주가지수 다 보면은 우상향이라고 보긴 좀 힘들어요. 최소 횡보고 우리나라는 특히 하락세가 좀 심한데 미국이 지금 전 세계 자본을 다 빨아먹고 있거든요. 그 이유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벤 노튼 형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미국은 빚을 수출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맘대로 기축통화를 찍어내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이 기축통화의 패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돈을 마음대로 찍어내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해서 전 세계에 달러를 뿌리는 효과를 만들어낸대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기축통화, 전 세계 압도적으로 일단은 지급준비금으로 쓰는 게 달러거든요. 위안화 비중이 생각보다 과거에 비해서 많이 높아지긴 했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90% 이상을 달러가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달러가 전 세계 패권을 쥐고 있는 건 맞는데 미국이 이렇게 달러를 빚을 찍어내듯이, 그러니까 찍어낼 수도 없는 여력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차별적으로 달러를 찍어낸다. 그럼 전 세계에다 그냥 빚을 뿌려버리는 효과를 만들어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달러로 세계를 지배해요. 전 세계 국가들이 다 달러를 쓰다 보니까 달러 기반의 국채나 주식, 회사채 등에 다시 투자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자기네들이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인 돈을 달러로 바꾸게 되고 그 달러를 또다시 미국에 투자해주는 이런 구조로 이루어지기 있기 때문에 미국은 그냥 달러 찍어서 전 세계에다가 뿌리게 되는 이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고, 미국이 빚을 얼마를 많이 찍든 국가부채가 얼마나 되든 어차피 달러 찍어내면 얘네들이 다 써주니까, 전 세계 국가들이 다 써주니까 그렇게 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번 돈 다시 또 미국채, 또 미국 주식, 또 미국 회사채에 투자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이 전 세계 에너지를 다 빨아먹는 구조로 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결국 미국만 성장하는 구조로 지금 전 세계가 흘러가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잘생긴 벤 형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결국 오늘날 어떻게 됐냐, 나스닥은 30년 동안 8,000%가 상승을 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게, 많은 경제학자와 애널리스트들은 미국 경제가 얼마나 강한지 보라면서 가격을 보여주고 있다. 나스닥이 이렇게 쭉쭉쭉씩 올라가고 있으니까. 하지만 대중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하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과거에는 주식시장이 곧 경제였어요. 경제가 좋아지면 주식시장도 좋아지고 경제가 나빠지면 주식시장도 나빠집니다. 근데 지금은 저희가 데이터로 추적해보면 알겠지만 경제는 망가지는데 주식시장은 계속 올라가요. 말도 안 될 정도로. 보통 이 정도의 괴리로 주식시장이 말도 안 되게 날아간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경제랑 주식시장이 지금 다르게 가고 있어요. 경제는 망가지는데 주식은 계속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100년 만에 처음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를 금융시장의 발달로 노튼 형님은 꼽고 있어요. 자, 과거에는 1978년 당시에 1978년인가 87년인가 그래요. 아무튼 1970, 80년대에는 증시가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30%대 정도밖에 안 됐대요. 그러니까 이게 버핏 지수라고 하거든요. 미국 경제 그리고 미국 증시 두 개의 규모를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근데 옛날에는 경제 안에 주식시장이 있기 때문에 경제 규모랑 주식시장이랑 비교해보면 당연히 증시가 훨씬 더 작았어요. 경제 규모의 36% 정도를 차지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자유주의, 그 다음에 시장 근본주의를 실행하기 전에는 GDP의 36%가 증시였는데 오늘날에는 상장이랑 비상장 기업을 포함하면 GDP의 300% 정도가 증시의 규모래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이만하다고 하면은 그 규모의 3배만큼이 미국 주식시장의 규모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될 만하죠. 말이 안 되죠. 왜 이런 사태가 오늘날 벌어졌냐라고 하면 공화당이나 민주당 정치 성향에 상관없이 자금을 지원하는, 자기네들이 당선이 되고 대통령이 선거에서 당선이 되려면 어쨌든 돈을 많이 지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기득권들을 위해서 미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거품을 형성시켰다. 그래서 오늘날 증시가 이렇게 경제 규모에 비해서 말도 안 될 정도로 커져버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증시의 버블을 이렇게나 많이 키운 것일까? 진짜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주식시장 버블은 결국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미국 정부의 계획된 작품이고 정부 정책의 결과물이다라고 벤 노트는 얘기를 해요. 노튼 형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지금 현재 오늘날의 이제 경제는 너무나 불평등한 사회를 거쳐가고 있다. 얼마나 불평등하냐? 주식의 93%, 즉 주식이 전 세계 100개가 있으면 그중에 93% 절대 다수가 상위 10%가 소유를 하고 있대요. 미국을 기준으로. 그리고 주식의 50%를 상위 1%가 갖고 있고 주식의 23%를 상위 0.1%가 갖고 있습니다. 즉 주식시장이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 수익의 50%는 상위 1%가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주식의 1% 정도를 하위 50%가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100의 돈이 벌리면은 그 중에 몇 퍼센트다? 93% 절대 다수는 상위 10%가 다 먹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요만큼을 하위 50%가 다 나눠 가진대요. 밑에서부터 50%. 그러니까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대부분의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원래 주식을 많이 갖고 있었고 원래 주식 투자를 많이 했으니까 투자 시장에서 벌어들이는 이 버블에 대한 수익을 다 가져가고 있어요. 근데 하위 50%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대부분 다 뺏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의. 그래서 그냥 지금 현재 주식시장이 오르고 거품이 끼게 되면은 다 기득권만 승자 독식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 현재 대공황하고 비교해 보면 현재 상황이 어떠냐? 요걸 좀 한번 다시 좀 풀어드려 볼까 하거든요. 자, 포브스 편집자이자 전직 투자은행가인 로버트 렌처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기사에서 대공황 당시 GDP의 81%가 증시 규모였대요. 그러니까 대공황 당시 어느 정도였냐면은 미국 경제가 이만한 규모라고 했을 때 그 중에 80% 정도의 비중으로 증시 규모가 이제 경제의 한 80% 규모를 차지를 했다. 경제가 100이라고 했을 때 증시가 한 80 정도의 규모까지 올라왔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오늘날은 비상장 기업 빼면 200%, 비상장 기업 포함하면 300%대 가까울 정도로 어마어마할 정도의 버블이 만들어졌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개인 투자자들 대부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신경을 안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현재 미국의 억만장자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이걸 또 노튼 형님이 자세하게 짚어줬는데 우리가 지금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그대로예요. 벤 노튼 형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을 우리가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현재 미국의 이제 페이스북, 즉 메타를 만든 마크 주커버그 뿐만 아니라 워렌 버핏, 아마존의 창업자인 제프 베조스 등등 미국의 거물들의 상당수, 즉 우리가 봤을 때 딱 봐도 기득권이라고 보일 만한 사람들이 상당수가 주식을 대량으로 매각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중에는 유대인도 대부분 있죠. 그래서 수조 원에서 최대 수십조 원에 달하는 주식들을 미친 듯이 시장에 던지고 있습니다. 즉 거물들은 지금 시장에서 주식을 팔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벤 노튼 형님이 또 이제 지정학 관련된 어떤 이런 분석을 잘 하시더라고요. 트럼프의 세금 감면 정책은 부유층, 기업의 세금을 줄이고 버블을 더욱 비이성적으로 확장시킬 수가 있다라고 노튼 형님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더해서 무슨 말을 얘기를 하냐? 2018년을 기준으로 미국의 가장 부유한 400가구가 하위 50%보다 더 실효세율이 낮았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부의 사다리가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은 하위 50%에 해당하는 사람들보다 가장 부유한 탑 클래스의 부유한 사람들이 세금을 더 적게 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낸 세금 자체는 여기서 세금 100 낼 때 여기서는 뭐 1000, 만 냈겠죠.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냈겠지만 퍼센테이지로 따져봤을 때 더 적게 냈다라는 거예요. 가장 부유한 400가구를 기준으로.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트럼프는 그런 것들을 더 강화시킬 우려가 있다. 최근에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되면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인 스콧 베슨트를 재무장관으로 하겠다고 지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스콧 베슨트라는 사람인데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입니다. 근데 자기가 헤지펀드 매니저예요. 그러면 자기가 아무래도 유리한 방향으로 재무장관 업무를 할 때 아무래도 의사결정을 끼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투기 버블을 좀 더 지속시키려는 의도가 보인다라고 이제 형님이 얘기를 해요. 이 벤 형님이. 그래서 확실히 지금은 버블은 맞다. 내가 봐도 버블은 맞고 대공황 이래로 대공황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의 버블이 형성된 건 맞는데 이게 언제 터질지는 그 아무도 모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합적으로 정리해드리면 현재 시장이 버블이기 때문에 투자를 더 무겁게 하기가 두려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계속 올라가죠. 그러면은 투자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지만 약간 두렵다라고 한다면 미국 증시에 단기에 투자하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게 뭐냐, 미국 증시 투자 안 하시는 게 아니라 투자하셔라. 근데 단기 관점에서 보시고 짧게 먹고 손절을 짧게 잡고서 조금 떨어진다 싶으면 바로 손절 치고 올라간다 싶으면 조금 더 길게 갖고 하다가 손절가를 높여서 이렇게 짧게 먹고 나오는 방식으로 하시면은 리스크도 방지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갑자기 급락이 나왔을 때 리스크도 방지를 하면서 투자의 기회도 다 확보하실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어쨌든 버블이 닷컴 버블 때도 보면 미친 듯이 말도 안 되게 올랐었는데 이때가 굉장한 버블은 맞았고 그 이후로 엄청나게 많이 빠졌습니다. 나스닥이 뭐 7-80% 빠졌는데 사실 이때가 가장 미국 증시에서 단기적으로 수익이 많이 나왔던 때였어요. 지금처럼.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 닷컴 버블 때보다도 버블이 더 심하대요. 하지만 투자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이렇게 손절가 짧게 잡고 미국 증시를 단기 투자로만 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금 보유량을 계속 늘려나가시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리스크도 피하고 수익의 기회도 최대한 누리실 수 있는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대공황이 실제로 시작됐을 때 주가 지수가 폭락을 하게 되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냐? 왜냐? 지수가 수직으로 폭락하게 되면은 수익이 나는 종목이 단 하나도 없어요. 진짜 쉽지 않거든요, 수익 내기가. 그런 시장에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냐? 실제로 그러면은 대공황 때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그 번 사람의 노하우를 배워보면 되겠죠. 그래서 바르미츠바라고 제가 입문과정으로 강의를 운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번에 시즌 4 새로 나왔습니다. 대공황 리버모 투자법이라는 이제 요 강의를 만들었는데 대공황에 하루 만에 2조 원을 벌어들인 사람의 노하우를 제가 알려드리고 있어요. 제시 리버모라는 사람의 이제 인물인데 이분의 투자 전략, 그 다음에 전환점 매매, 그 다음에 피라미딩 전략, 이 전략들을 제시 리버모가 이제 실제로 대공황 2조 원을 벌어들였던 이 전략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100% 무료고요. 수강료를 100% 환급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게다가 여기다가 마인드셋 차트 매매로 수천억을 벌어들이는 사람들의 노하우, 그 다음에 경제 분석 노하우까지 해서 시즌 1, 2, 3 내용까지 동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방법, 신청하시려면 이 영상 고정 댓글이나 프로필 링크 아니면 1577-0471로 입문 이렇게 문자 남기시면 바로 내용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요거 참여해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